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5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다고 전해지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에 네. 11시 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김계관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한 성명에 대해서 미국에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 셈이 됐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무슨 뚜렷한 반응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초조한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달리 보면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북한이 저런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모저모를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김계관이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공세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게 결국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고 왜 북한이 저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하나하나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리비아식 방식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통용이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떠나시는데 또 정상회담 할 때까지 또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하루 반 정도. 그때까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하루 반만 있으면은 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또 전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약간 지금 미국이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어요. 북한은 겨우 외무성 부상이 나서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꼭 나서야 됐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전화 통화부터 한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순순하고 고분고분하던 북한이 왜 저런가 그것이 진짜 볼튼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의제를 이거저거 다 내놔라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역시 처음에 미소작전 하다가 기만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자체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사업하던 사람인데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희대의 정말 희한한 정권하고 지금 빅딜을 염두에 두고 건건일척을 하는데 갑자기 북한이 틀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과연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가. 자기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처음에는 다 따라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버티는데 여기서 그러면 판을 깰 수도 없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드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실질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강대국으로서 정말 민망한 모습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자그마한 나라한테 어찌 보면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는 또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문제,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한 문제 이런 걸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초조함이 약간 배 나오는데 오히려 더 의연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금요일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체제 안전 보장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뭐 협상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으로 가는 거죠. 가장 상대방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줬다가 존 볼튼의 입을 통해서 이거저거 다 내놔라.
그리고 초반에 내놔라. 이렇게 하다가 북한이 그렇다면 회담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급히 이제 불을 끄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멀리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근데 막판에 가서 약간 희망을 줘야 되는데 북한이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여기에 좀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쓴 건데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김정은이 버텨서 아예 제로로 갈 수도 있다. 이걸 네. 북한이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리비아 해법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볼튼이 얘기한 거는 선액 포기해라. 그리고 후보상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가 선액 포기하고 그 뒤에 뭐 이제 제재도 다 해제해주겠지만 시간차가 있었고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나중에 수년 뒤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가다피가 처형당한 거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핵 폐기 방식은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핵 폐기를 하면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한국식으로 경제 발전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폐기해라. 그 부분을 얘기인데 볼턴하고 사실 트럼프하고 한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김정은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핵을 폐기하고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할 수 있냐가 더 궁금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쓴 셈인데, 그렇죠. 근데 북한이 썩 신통찮은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말씀하신 때문에 이제 것처럼, 초조한 게 아닌가. 자, 미국이 북한의 계속된 압박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북한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서 이제 채택한 핵실험장 폐기 같은 걸 하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네, 우리가 할 바는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도 미국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성의 있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김기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토를 안다는데 이게 상대방을 좀 초조하게 만드는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지금 좀 조바심을 내는 느낌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한이란 존재는 본래 저렇기 때문에 그 구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암시하면서도 폐기할 경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 하나하나의 북한의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조용히 타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뭐뭐뭐를 우리가 짚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협상 그 폐기 완료 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핵의 여러 가지 부분, 뭐 ICBM을 포함해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상당 부분을 확실히 포기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몇 가지를 명확히 짚어야지 여기다 인권 문제 같은 것까지 하다가는 자칫하다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우리 대통령이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직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과 첫 번째 한라인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주에 네. 북한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만 왜 네.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어제쯤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북한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한미연합훈련하고 태영호 공사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뭐 그 중국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전단 살포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듣니까 지금 전화해야 괜히 그 성과도 없으면서 초조함만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주말에 전화 통화할 거를 신중히 고려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괜히 북한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이 전화를 기다릴 때 하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대를 하잖아요. 이번에 존 볼튼 없이 회담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존 볼튼 얘기를 그만큼 내가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알고 있는 그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내용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일어난 일들도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25일까지 이제 한미연합훈련 그 공군 훈련을 하기 때문에 25일 날 끝나니까 지금 빨리 북한이 반응을 보이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이 원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유감 표명이나 하고 성의가 없다. 우리 정부한테 이제 네. 리성건이 그렇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야 뭐가 남북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문제를 네. 비롯해서 탈북자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 네. 이산가족분들의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집단 탈북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들을 끌고 나온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사실은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몇 사람들은 적어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그 명분으로 보건대는 이 사람들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일치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을 따라줘도 되지만 갈릴 경우에 반반으로 나뉜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은 돌려보내고 반은 남을 때 남아있는 사람의 북한의 가족들 지금 북한에서는 이들이 납치됐다라고 보고 그들 가족을 해치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안 돌아갈 때 안 돌아가는 사람들 가족은 또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태영공사도 그렇고 의사가 다양히 나오는 걸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주고 그러나 진정성 있는 건 남북 간의 평화 공존하고 서로 호혜적으로 협력하자는 우리 의도는 분명하니까 대국적으로 화해하고 남북 관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